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정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8월입니다. 어거스트로 불리는 8월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된 달이 8월이기도 하죠. 어쩌면 가장 위대한 황제 같은 달이 8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을로 이어지는 위대한 달, 오늘도 여전히 불볕 더위가 이어지지만은 다음 주 입추를 전후로 해서 38도를 오르내리던 이런 폭염도 꺾일 것이라는 예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정말 조금 더 참아보십시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가량 예상이 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뉴스 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특활비 공개 요구에 항소 방침, 이런 주제입니다. 20대 국회 초반의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국회가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 19대 국회 특활비의 경우에 최근에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국회에서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내용이 공개가 됐죠. 특수활동비가 뭘까요? 국회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정원, 청와대, 이런 특별활동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회가 이번 항소를 검토한 데 대해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국회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활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인 만큼 일단은 항소를 하고 여야 논의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6년 6월부터 12월 예비금 집행 세부 내역,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 국회의장단이 해외 출장 시 사용한 여비 출장비입니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은 국회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라든가 수사 사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거 이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이 국회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예산이 개인에게 유용되거나 잘못 쓰여지는 것은 밝혀져야 되고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섹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무사 국방부 직할본부로 검토, 이런 주제입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내 본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위원, 또 현직 군 관계자 등 12명의 개혁의 핵심 관계자는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둘지 아니면은 외청으로 둘지를 놓고 내부 토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둘 경우에 기무사의 성격과 위상에서 급격한 축소가 뒤따릅니다. 기무사의 독립적 성격이 줄어들고 또 광보면 군내 감찰 정보 수집 중에 나섰던 기무사 역할도 대폭 축소가 됩니다. 이 과거 정권의 관행이었던
기무사의 청와대 직접 보고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인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이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개혁위 내부의 일부 인사와 군 주변에서는 기무사의 외청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 바깥에 외청화를 만들어야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를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의 기밀을 유지하고 지키고 발휘하는 게 바로 문자 그대로 기무사입니다. 방첩대, 정보부, 안전기획부, 기밀을 다루는 곳인데 정말 국가와 민족과 나라의 장래와 많은 어떤 기준에서 기밀이 유지돼서 나라에게 국익을 살피고 이런 데에 이런 기무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까. 직제 개편하고 어디에 소속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이런 기밀에 관한 부서는 보호를 받는 게 문제의 진실이고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은행 물가 규제 시장 교란 올 수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고유가 등 이런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운용의 커다란 축인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또 거시경제의 파급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정부의 물가 관리는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한다면서도 장기화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전반적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원가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 품목 가격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향후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래된 이론입니다만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물가를 조정하고 경제를 이끈다 이런 이론이 떠오릅니다. 이어서 뉴스타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국민연금 주식 올 들어 3조 원 손실 이런 내용입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600조 원인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증시에 투자했다가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올해 5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0.49%로 지난달 말 기준 0.89%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지난 4월 말 2.41%에서 5월 말 마이너스 1.18%로 3.59%포인트나 급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5월 말 기준 130조 1,490억 원으로 2017년 말에 견줘서 1조 3,71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올해 신규 국내 주식 투자 금액 1조 7,350억 원을 포함하면 손실 금액은 3조 1,06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28%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냈고 지난해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수익률 중 가장 높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잘 투자해서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최근에 사령탑 부재라든가 국내 주식이 많이 이렇게 거꾸러지면서 손실액이 3조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보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수출 브레이크 걸렸다. 영국에 무려 22조 원 협상이 됐었는데 우리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추춤거리니까 영국에서 불안한 건 사실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22조 원이면 뭐 엄청난 규모의 돈인데 이 원자력 발전 수출이 브레이크 걸렸다는 그런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설비 투자 18년 만에 4개월 연속 하락.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등 설비 투자가 18년 만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북 비밀리에 신형 ICBM 제조 정황 포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여전히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북미 간에 상당히 회담이 진정된 것 같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폐기하고 있다 하면서도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진실이 문제가 되겠죠. 다음은 여름 전기료 한시적 인하 검토. 네. 금년 이런 폭염이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전기료, 에어컨비도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7, 8 이렇게 아마 3개월 정도 각 가정에 쓰는 전기료 인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 전기료 깎아준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다음은 노회찬 추모 효과, 정의당 지지율 역대 최고. 네, 한 인간의 양심적인 죽음이 정의당의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고 이런 추모 효과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한 명당 권리금 1,000만 원, 환자 사고 파는 요양병원. 전국의 요양병원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병원이 환자의 머리수를 계산해서 권리금 붙여서 사고 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정원 회장, 현대 현정원 회장이죠. 3일 방북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할 듯. 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은 이건청 시인의 산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이 나를 막아선다. 맨몸으로 오라고, 짐승돼 오라고 밀어내고 넘어뜨린다. 기어서 벼랑에 다가서도 짐승이 아닌 나를 한사코 벼랑에서 밀어낸다. 8년으로 된 시인데 직설적인 직유법을 쓰면서도 아주 강한 그런 메타와 은유가 적용이 됐죠. 왜 산을 오르느냐 하면은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하죠. 산은 끊임없이 인류에게 경외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산이 오라고 하면서도 나를 막아낸다. 반어법이 적용된 그런 산의 이미지, 인간의 의지, 산의 경외성 이런 게 담긴 아주 좋은 시였습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이건청 시인의 산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지하상가 임차권 사고 팔기 전면 금지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을지로 명동 강남 영등포 등 지하도 상가 25곳 2,700여 개 점포에 임차권의 양도 양수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이제는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게 된 거죠.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또 빈 점포는 경쟁 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 뒤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되던 지하도 상가 임차권 양수 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권 양수 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 권리금이 발생했고 또 공유재산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고교생 편안한 교복 가이드라인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교육청이 그동안 시대에 뒤처지고 불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개선 방안을 공론화 방식을 통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복 선정 절차에 관해서만 관련 규정을 뒀을 뿐 교복 디자인은 학교 자율에 맡겨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 주도로 편안한 교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이달과 8월, 9월 시민 1,000명 이상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공론화 의제를 도출한 후 오는 11월께 편안한 교복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요즘 중고등학 학생들 몸이 커지고 신체 발육 조건이 좋은데 옛날에 치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고 답답했는데 이제 학교 자율, 공론화를 통해서 학교 자율에 비중을 둬서 맡기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잡시죠.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8월 어거스트의 명칭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유래에서 왔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의 장군들은 숲에서 적군에게 기습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8월의 숲이 이제 짙어질 대로 짙어진 요즘이죠. 이제 그 숲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노랗게 혹은 붉게 물들어 갈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입추가 들어있는 8월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활기 있게 시작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